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막 등에 이제 네, 햇빛에 나가면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네, 어제 저는 오랜만에 너무 일찍 자가지고 여러분들은 요즘에 안 피곤하세요? 네, 요즘에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네, 많이 이제 뭐 네,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저녁을 7시 반인가 먹고, 저녁 8시가 좀 넘어서,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잤나 봐요. 네. 12시 가까이에서 한번 깼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음, 한 번도,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네, 새벽 1시 이전에, 근래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는 새벽 1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인지 10시 반도 안 돼서 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한참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라 좀 건강을 유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제 무슨 MRI를 찍으러 갔는데, 오른쪽 뒤에 뇌신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건강했을 때 지키는 거라고, 네,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저번 주까지 기본권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했고, 개별 기본권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치 외교학과니까 통치 구조, 네, 국가 권력 구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는 게 맞겠고, 개별 기본권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어떤 이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보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좋을 듯 하고, 기본권과 그동안 이제 헌법의 이론과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하시는 게 저는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헌법과 인권을 제가 또 교양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알고 싶거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네, 헌법과 인권이라는 수업을 한번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헌법과 민주주의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강의 뭐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헌법과 민주주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헌법 총괄 부분이니까 조금 더 헌법 총괄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조직과 법질서, 네, 이게 통치구조 분야인데, 네, 국가리도의 국가조직과 법질서라는 이제 또 과목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예, 들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주차 헌법 강의안, 구주차 헌법 강의에서는 예,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 구조죠, 여러분. 국가 권력 구조. 네, 통치라는 이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네, 여튼 뭐, 네, 떠났습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국가 권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 논리와 정부 형태. 국가 권력 구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죠? 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쵸. 헌법 사항이 두 가지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네,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 사항,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자, 통치구조, 즉 국가 권력 구조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 헌법의 재정권자는 민주공화국에서 누구에게 있나요? 헌법 재정 권력이 네, 국민에게 있죠. 자, 헌법 제정 권력자와 헌법 개정 권력자는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히 네, 국민에게 있고, 자, 국민이 그렇다면 뭐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등장을 하고 그 헌법 제정 권력자가 당연히 헌법을 제정을 하기 때문에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이 헌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권력 구조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헌법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보다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적 사항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전제 목적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뭐죠?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항보다는 하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항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면 이 국가 권력 구조는 네,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이제 통치 구조라는 거죠. 네, 국가 권력 구조라는 거죠. 자, 국가 구조의 기본 원리, 즉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보장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네,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 즉 국가 권력의 기본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렇죠, 여러분? 또 그렇게 구성되고 조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의 기본 원리 중에 바탕인 거죠. 정부 형태도 마찬가지거죠. 예, 정부 형태도 국가를 잘 운영하고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는 쪽에서의 어떤 정부 형태, 즉 정부 형태는 그 나라의 문화, 그다음에 뭐 역사, 헌정사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즉 종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나 헌정사적 경험이나 어떤 문화를 짬뽕시켜서 종합한 이 상황에서 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하게 될까? 네,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정부 형태가 결정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엄밀히 말하면 뭐죠? 혼합된 대통령제죠. 이런 변형된 대통령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 원리와 정부 형태가 정당하게 되는 건 어떤 거에서 정당하게 돼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는 국가조직과 법질서, 그렇죠? 국가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정부 형태는 결국은 목적에 가까워질수록 정당해지는 거죠. 즉, 뭐죠?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라가 그 유무가 정당성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말은 국가 권력 구조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국가 권력이 행하는 그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건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의 존재 목적, 즉, 국가 권력의 구조의 기본 원리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고, 당연히 그 기본권 보장을 받는 국민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죠? 국가 권력 구조가 또는 정부 형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가장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 원리와 정부 형태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 즉 국가 구조의 기본 원리를 조금 더 보면 당연히 방금 제가 설명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즉 국가 권력의 기본권 기속성인 거죠. 당연히 국가 권력은 기본권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의 존재 목적,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구성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 기본권을 절대적이 죄송합니다.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도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권의 통치권이 기속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기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한마디로 기본권이 대빵이고 통치권이나 국가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부하죠, 부하. 대장이죠. 기본권이 대장이고 통치 구조가 부하죠, 여러분. 네. 지금 표현이 부적절한가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치권은 당연히 기본권 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래 헌법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구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헌법의 존재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자기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기본권 보장이 관한 사항을 보다 더 하위 위치하게 되고,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은 기본권 기속성을 갖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통치권이 기본권의 기속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을 이제 좋게 이쁘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 통치 구조는 자기 목적적 구조가 아니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통치 구조는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자기 목적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가 권력 구조가 자기가 권한을 무슨 가지고 있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 거죠. 자, 그런 권한과 그런 강제력이 왜 존재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즉, 이 통치 구조라는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자기 목적적 구조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 모든 국가 권력. 여기서 국가 권력이라는 뭐죠? 3권이겠죠, 여러분. 입법, 행정, 사법. 네, 이걸 우리 국가 권력이고 이 국가 권력은 당연히 뭐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바로 뭐죠? 국가 권력인 거죠. 자, 입법, 행정, 사법은 뭐예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죠, 여러분.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헌법상. 즉, 뭐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바로 뭐다? 국가 권력이고, 국가 권력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뭐죠? 입법, 행정, 사법. 자, 3권. 네, 3권으로 지금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 통치 구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헌법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자,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사항이라고 하면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즉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사항은 자,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 통치 구조의 구성이 필요하다. 자, 이게 바로 헌법의 존재 목적과 부합한다, 이런 거죠.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구현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구현 방법은 밑에 있죠, 여러분. 구현 방법은 제가 밑에 써놨는데, 자, 입법, 사법, 자, 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 입법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고, 자,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 자, 이게 바로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의 구현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통치권의 기본권 구속성, 즉, 이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그 사항은 기본권에 구속되도록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헌법에. 그렇죠. 그게 헌법의 존재 목적과 부합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당연히 국가 구조과 구성과 조직에 관한 그런 사항이 기본권의 구속이 돼야 되고 기본권의 기속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헌법의 존재 목적과 같는데 그렇다면 헌법을 구성을 할 때에 헌법 자체에 어떻게 구현을 해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기본권의 기속이 되느냐? 이것 자칫 잘못하면 뭐죠? 국가 권력 구조,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기본권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잘못 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헌법에 구현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 이 국가 권력 구조가 기본권에 기속이 될까? 자, 이런 거죠. 즉 헌법 속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국가 권력 구조라는 그 자체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권력 분립인 거죠. 권력 분립. 즉 입법행정 사법, 네.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해서 헌법에 규정을 해놓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지금 현재 뭐죠?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66조에 보시면은 행정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와 111조에 보시면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오죠. 사법권은 자 법원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은 네 헌법재판소 속한다라고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헌법의 구현을 할 때 입법행정사법을 각각의 국가기관에게 분리해서 던져놓은 거죠. 자, 우리는 그걸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즉,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찢은 거죠. 만약에 국가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즉 권력이 집중된다면 당연히 그 집중된 권력은 독재로 갈 것이고, 그렇죠. 독재는 뭐죠? 현대판 군주제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나 현대판 군주제로 가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자, 헌법에서 입법행정사법을 뭐죠? 세 개의 기관에다가 쫙 찢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쵸? 국회,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에다가 권력을 딱 찢어 놓은 거죠. 권력은 분립이 돼야 당연히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금 더 쉬워지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구나.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헌법에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해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립을 시켜놓은 거죠. 사법권의 독립. 이 사법권, 즉, 법원에서의 재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법원에서의 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법권을 독립을 해놔야 당연히 뭐죠? 된다. 국민의 기본권, 즉 사법권의 독립이 왜 필요해요? 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거죠. 네, 이 사법권의 독립, 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단죄하는 이 사법권의 독립이 입법이나 행정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 국가는 망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을 독립을 시켜놓고 예전에 이런 말들도 있죠. 그 한 국가가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 뭐냐면 자, 사법권이 부패하면 그 국가는 자 망한다는 옛 철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사법권은 당연히 그래서 입법과 행정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기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네. 자, 이 사법권의 독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즉, 입법행정 사법으로 국가 권력이 분리가 되고 또 그중에서도 사법권은 독립이 되는 쪽으로 자, 헌법상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즉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위해서 자,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 질서 유지, 그다음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권 제한 입법 작용의 한계를 당연히 명시를 해야겠죠, 여러분. 음,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떤 전쟁이나 테러나 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국지전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또는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자연 재난을 만났을 경우에는 자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제한할 것이냐. 자,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자, 기본권 제한 입법 작용의 한계를 당연히 명시를 해놓는 게, 자, 국가 권력 구조의 기본권 비속성에 부합한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혹시나 국가 권력이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국가 권력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럴 때는, 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어떤 구제 수단을 마련해 놓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행정심판 이런 것도 있죠.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자 헌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네, 뭐 위헌법률이라든지 또는 뭐 헌법소원 심판, 네 이런 걸로 통해서 자 우리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기본권 침해 시에 구제 수단을 마련해 놓는다. 어디에다가요? 헌법에다가 마련해 놓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통치권의 기본권 구속성을 위해서 헌법석에 구현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네.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자,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자,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문구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뭐죠? 헌법의 전제 목적, 즉 통치권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 헌법의 전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는구나.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이 통치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 통치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통치권의 이 민주적 정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모든 국가 권력은, 즉, 입법, 행정, 사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된다. 자,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국가 권력은, 자,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즉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의 의사, 국민의 어떤 다수의 의사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리인데, 자 구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뭐죠? 국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통치권이라는 것은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 그 헌법의 재정권자인 국민, 그 다음에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렇다면 이 통치권은 당연히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서 구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뭐가요? 이 통치권이라는 게. 그쵸?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국민의 의사를 당연히 무시하게 되면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따라서 자, 헌법에서는 자, 이 국가 권력, 이 통치권이 기본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구현 방법, 그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헌법 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구현 방법이 뭐냐?
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이 돼서 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헌법 속에다가 뭐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놓고 두 번째로 의사표현의 자유도 넣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현하든 그거는 당연히 자유롭다 이런 거죠. 자, 의사표현의 자유. 당연히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쵸? 기본적인 원리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게 기본 원리고,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과 동시에 의사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여러분. 네, 내가 자유롭게 나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헌법 속에다가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도, 그렇죠. 국민투표제도 당연히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뭐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 네, 나의 대표,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분, 네, 또 나의 어떤 대표를 뽑아서 대신 보내는 거죠. 자, 우리는 대의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국회를 통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원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말은 곧 나 대신 나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그렇죠. 국회가 뭐죠? 네, 국회에서 모든 이제 어떤 국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를 통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기속을 하게 되면 직접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국회를 통해, 자, 나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자, 법률도 만들고, 행정부도 견제하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국회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자, 확보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이.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죠? 기본권을 뭐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 기관, 즉 헌법재판소도 헌법 속에 명시를 해놓고 자 감사원, 즉 뭐 행정부, 네 행정부가 이제 뭐 어떤 현대 국가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 행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 독립적인 기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잘 하고 있냐 있나. 우리 기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경우가 당연히 행정부에 의해서 우리 기본권이 많이 침해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어떤 현대 복지주의 국가 헌법에서 복지라는 어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에서 이제 많이 하죠. 입법과 사법에서 복지를 물론 입법에서도 뭐 복지에 관한 이제 법률도 제정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 복지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자, 이 복지라는 어떤 이 거대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감시를 하는 거죠. 누가요? 네, 독립적으로 해서 이 감사원이 감시하는 것도 당연히 자,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잘해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 즉 국민이 행정부에 대해서 야, 너 비리 저지르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잘해라. 이게 바로 국민이 행정부에 원하는 건데 당연히 그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는 게 바로 이제 감사원인 거죠. 이 감사원이 그렇다면 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그게 바로 국민의 의사니까. 네, 행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야, 너네 부정부패 지르지 말고 잘해라. 자, 이런 거니까 이걸 잘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감사원인 거죠. 감사원을 헌법에 다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자, 뭐냐면, 자,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인 거죠, 여러분.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점인 거죠, 여러분. 즉,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상대적 다수대표제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30% 우리 국민 전체 유권자의 뭐 28%든 10%든 무조건 상대적 다수대표제, 무조건 다른 후보보다 표를 많이 얻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곧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30%만 얻고도 대통령 될 수 있죠. 그렇죠. 상대적 다수대표제에서는 무조건 표를 많이 받으면 되니까 다른 후보보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명의 국민만이 그 대통령을 지지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통령이 뭐죠? 행정인 거죠. 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인 거죠. 이 대통령, 즉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28%로 당선이 됐어요. 28%로. 국민의 100명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100명으로 잡았을 때, 가정했을 때, 28명만이 대통령의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요? 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점인 거죠, 여러분. 이 문제점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하고 있죠, 여러분. 네, 대통령을 직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죠, 여러분. 자, 직선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헌법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음, 어, 국민이 투표로 해서 선출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표를 받은 사람이 또는 뭐 800만 표를 받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딱 됐어요.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 예, 로또를 네, 연속해서 10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여러분.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나온다 이런 거죠. 동점자가 2인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고 득표한 동점자가 2인 이상이 나온다. 자, 이거는 진짜로 제 생각에는 같은 자리에서 네, 번개를 한 10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우리 헌법에서는 이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 최고 득표한 그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 국회에서 결선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공개된 회의, 공개된 회의에서 네, 국회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헌법을 찾아보실래요? 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민이 다시 선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2명 이상에 대해서 국민이 다시 선출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네, 국회. 네. 자, 국회에서 어떻게 선출하죠, 여러분? 헌법 보시나요, 지금? 자, 국회에서 어떻게 선출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네, 헌법 한번 찾아보세요. 네, 대통령 선거. 네, 찾아보시고, 네, 열린 게시판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 줄로? 네, 한 줄로. 국회 공개된 회의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이걸 한번 찾아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자, 여튼, 문제점이 뭐냐면, 대통령 직선으로 국민에 의해서 뽑았는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국민의 어떤 직선을 하지 않고 국회 결선 투표로 가는 거죠.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죠. 이건 약간 뭐죠?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음. 이런 것들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의 지금 현행 헌법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